호사카 유지 교수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요. 뉴라이트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뉴라이트가 네네. 정부를 등에 업고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그 2006년에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합의를 합니다. 그거는 책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합의냐고 하면 북한이나 중국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당시는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진보 정권이 남한에 생기면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 쪽의 세력을 어떤 세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위너하면서 그러면 어떤 세력이 좋으냐? 뉴라이트가 좋다. 이렇게 결론 내문이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원래 진보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진보 사람들의 생각이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노무현 정권이나 그러한 인맥도 잘 알고 있다. 네. 오히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안 되어서 포스가 되었고 극우적으로 갔다. 우리 그 일본 극우하고도 통한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반공, 친미 그곳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 당시는 노무현이었는데 그러한 노무현 정권 같은 정권이 다시 나오면 이게 남북 화해로 가니까 네. 이거는 일본의 극우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남북이 대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뉴라이트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예. 그 이후 2007년에 그러니까 2006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2007년에 이명박 정권의 태고 뉴라이트가 이제 지원하기 시작하죠. 예.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 갔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사실 그 일본 쪽에서 보면 이거 실패였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그 뉴라이트 인사들이 그때 국정교과서에서 공익 처리라든가 이거 많이 좀 하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런 실패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탄핵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에서 보면 그 박근혜 정권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너무 낮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정권이 다시 진보 정권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게 일본 쪽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또 3년 정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태고 불가역적으로 친일적인 그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 친일적인 또 뉴라이트라고 하죠. 그런 인사들이 이제 노골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일본 극우가 원하는 건 뭔가요? 그러면 과거사에 대한 본인들의 일본 극우가 원하는 것은요. 극우라는 것은 원래는 2차 세계대전에서 한번 망했습니다. 그러나 6.25를 통해서 또 극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미국 쪽의 위안도 있어가지고 반공 그리고 친미 그때까지 반미였는데 친미를 외치면서 그것을 맹세하고 미국에 부활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극우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계속 그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반공 그리고 친미입니다. 그런데 91년에 소련이 붕괴해 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동북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이 있다. 이게 반공이라는 게 통한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함께 싸울 수가 있는 남한 세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뉴라이트다. 그거는 일본 극우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생존 전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뉴라이트 인사가 이번 정부에 꽤 있다라는 뭐 언론의 분석들은 있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가 파악하시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규모는 그 어느 정도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앞으로 3년간 윤 정권이 지속된다면 이 흐름 그러니까
진일파로 보이는 뉴라이트로 보이는 인사들이 계속 여러 곳에 임명될 것이다. 이 흐름은 앞으로 3년간 물론 중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윤 정권이 3년간 간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도 쭉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